김영우는 소파에 앉아 시계를 보았다. 밤 11시 47분. 아내 수진이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은 점점 꺼져가고 거실의 형광등만이 깜빡이며 고요한 방을 비췄다. 영우는 리모컨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TV를 켜봤자 집중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다. 머릿속은 온통 수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야근이 많아졌다더니. 그는 중얼거리며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결혼 5년차 딩크족으로 살며 나름 평화로운 일상을 유지해왔던 부부였다. 영호는 중소기업의 평범한 대리였고 수지는 패션 브랜드의 마케팅팀에서 일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활달하고 밝은 성격으로 영훈을 끌어당겼다. 하지만 요즘 그 밝음은 어딘가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 같았다. 의심은 몇 달 전부터 싹 텄다. 수진이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니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온다는 핑계를 자주 댔다.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넘겼다. 영훈도 가끔 동료들과 맥주를 마시며 스트레스를 풀곤 했으니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녀가 집에 돌아올 때 풍기는 향수는 예전과 달랐다. 달콤하고 진한 값비싸 보이는 냄새였다. 옷차림도 점점 화려해졌다. 평소엔 청바지에 블라우스를 즐겨 입던 그녀가 어느 날부터인가 힐을 신고 짧은 스커트에 반짝이는 액세서리를 걸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좀 꾸몄다는 수진의 말에 영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단서가 눈앞에 떨어졌다. 영우는 우연히 수진의 가방에서 흘러나온 신용카드 명세서를 주었다. 평소 그녀는 돈 관리를 스스로 했고 영훈도 별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에 이끌리듯 명세서를 펼쳐봤다. 눈에 띄는 항목이 있었다. 블랙 로즈. 최근 석 달간 매주 한두 번씩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찍혀 있었다. 영호는 눈을 비볐다.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블랙 로즈를 검색했다. 강남 유명 호스트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매력적인 호스트들로 여성 고객들에게 인기. 화면에 뜬 리뷰와 사진을 보자마자 영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호스트바라니. 수진이 그런 곳에 간다고? 믿을 수 없었다. 그녀가 술을 좋아하긴 했지만 친구들과 소주 한 병 놓고 수다 떠는 스타일이지 이런 화려한 유흥업소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수진이 집에 들어왔다.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영훈은 거실에서 일어섰다. 수진은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신발을 벗었다. 그녀의 얼굴은 살짝 붉었고 눈동자는 술기운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늦었네. 회사 일이 많았어? 영훈이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다. 응, 좀 정신없어서. 친구들이랑 한잔하고 왔어. 수지는 대충 대답하며 주방으로 가 물을 따랐다. 친구들이랑? 어디서? 영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냥 근처 술집에서. 수지는 그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 순간 영훈은 그녀의 귀걸이가 반짝이는 걸 봤다. 새 것이었다. 그리고 그 향수 냄새 또 그 진한 향이 코를 찔렀다. 수진아, 너 혹시 영훈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를 쳐다봤다. 뭐? 왜 그래? 수진이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로 되물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영훈은 말을 삼켰다. 지금 대질할 증거가 확실치 않다고 느꼈다. 하지만 마음속엔 이미 거대한 의심의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진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영훈은 그녀의 핸드백을 뒤졌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손을 멈출 수 없었다. 지갑, 화장품, 열쇠 그리고 작은 종이 쪼가리가 눈에 띄었다. 손으로 집어들자 블랙 로즈라는 로고와 함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뒷면엔 볼펜으로 쓰인 글씨가 보였다.
언제든 연락해요. 수진님 지훈. 영호는 그 종이를 손에 쥔 채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상상이 스쳐갔다. 수진이 호스트바에서 낯선 남자와 웃고 술을 마시고 어쩌면 더 깊은 관계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설마. 영호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하지만 그 작은 종이 쪼가리는 그의 믿음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다음 날 그는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김영호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머리가 무거웠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친 탓이었다. 수지는 이미 집을 나간 뒤였다.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다며 아침 7시도 안 돼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영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와 어제 휴지통에 버린 수진의 핸드백에서 발견한 그 종이 쪼가리를 다시 꺼내봤다. 언제든 연락해요. 수진님 마이너스 지훈. 글씨는 단정했지만 어딘가 얄팍한 느낌이 들었다. 영호는 그 종이를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훈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대체 누구지? 호스트바에서 만난 남자? 수진이 정말 그런 곳에서 낯선 남자와 영호는 고개를 저었다. 상상만으로도 속이 메스꺼렸다. 그는 하루 종일 회사에서 멍한 상태로 보냈다.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엑셀표를 뚫어지게 쳐다봤지만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동료가 김대리 무슨 고민 있나 봐? 라며 농담을 던졌지만 영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냥 좀 피곤해서요라고 얼버무렸다. 퇴근 시간이 되자 그는 곧장 집으로 향했다. 오늘 밤 수진과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수진은 또 늦게 들어왔다. 밤 11시가 넘어 문이 열리고 그녀의 힐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영호는 소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엔 어제 발견한 명세서와 그 종이 쪼가리가 놓여 있었다. 수지는 문을 닫고 들어오다 영훈을 보더니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직 안 잤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영훈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다. 수진아 앉아. 영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 소파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의 눈이 테이블 위의 종이와 명세서를 스치더니 살짝 커졌다. 뭐야 이게?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다. 그걸 내가 묻고 싶네. 영호는 명세서를 집어 그녀 앞에 내밀었다. 블랙 로즈가 뭐야? 여기 왜 간 거야? 매주 이렇게 돈을 썼다고?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녀는 입술을 살짝 깨물더니 이내 태연한 척 웃었다. 뭐야 별거 아냐. 회사 동료들이랑 스트레스 풀러 간 거야. 호기심에 한 번 가봤는데 분위기가 좋아서 몇 번 더 간 거고. 호기심? 영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호스트바에 가는 게 호기심으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해? 아니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이야?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너도 친구들이랑 술 마시러 가잖아. 그럼 나도 좀 놀면 안 돼? 그거랑 이건 다르지. 영훈도 소리를 지르며 일어섰다. 너 거기서 남자들한테 돈 쓰고 이런 쪽지까지 받고 다닌 거잖아. 그는 지훈이 쓴 종이를 테이블에서 집어 그녀 앞에 흔들었다. 수진의 눈이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은 듯 보였지만 곧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래서 뭐? 그게 뭐가 대수라고? 그냥 재밌어서 간 거야. 지훈이는 거기서 만난 애 중 하나고 친해진 거지. 너처럼 나를 재미없게 만들지 않는 애야. 그 말은 영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나보다 낫다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수진을 쳐다봤다. 너랑 비교할 문제가 아니야. 수진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쾅 닫히고 잠금장치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영훈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재미없게 만들지 않는 애. 수진이 호스트바에서 찾는 게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가 아니라는 걸 영우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수진의 눈빛에서 본 그 묘한 설렘, 목소리에서 느껴진 자신감. 그건 예전 그녀가 영훈을 볼 때 가졌던 감정과 비슷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향한 듯했다. 영훈은 테이블 위에 종이를 다시 집어들었다. 지훈이라는 이름이 눈에 박혔다. 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 거야? 그는 중얼거리며 종이를 구겨버렸다. 하지만 마음속 분노와 상처는 구겨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커져갔다. 그날 밤 영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진이 방에서 나오지 않는 동안 그는 거실에서 혼자 맥주 캔을 따며 생각에 잠겼다. 이 결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수진을 믿고 싶었지만 그녀의 말투와 행동은 그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다음번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블랙로즈라는 그곳에 가서 수진이 정말 무엇에 빠져 있는지 두 눈으로 봐야겠다고. 김영우는 며칠을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다. 수진이 블랙로즈에 간다는 걸 확인해야 했다. 그녀의 말만 믿고 넘기기엔 마음속 의심이 너무 커져 있었다. 그날 아침 수진은 여느 때처럼 회사에서 늦을지도 몰라라는 말을 남기고 나갔다. 영우는 평소와 다름없는 척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퇴근 후 그녀를 따라가 보기로. 회사에서 하루를 보내는 내내 영훈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도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김대리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영 안 좋아 보여라는 팀장의 말에 그는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요라며 둘러댔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감기가 아니라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과 분노였다. 수진이 호스트바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왜 자신에게서 멀어지는지 알지 못하는 게 그를 괴롭혔다. 퇴근 시간이 되자 영우는 곧장 수진의 회사 근처로 향했다. 그녀가 일하는 패션 브랜드 사무실은 강남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깔끔한 빌딩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영우는 건물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창밖을 주시했다. 6시 30분쯤 수진이 동료들과 함께 건물에서 나왔다. 그녀는 검은색 블라우스에 짧은 스커트, 손에는 작은 클러치를 들고 있었다. 평소 퇴근 후 집에 올 때와는 전혀 다른 차림새였다. 영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수진은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혼자 지하철역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영훈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그녀는 강남의 번화가 골목으로 들어가더니 익숙한 듯 어느 건물 앞에 멈췄다. 간판에 블랙로즈라는 글자가 반짝이고 있었다. 영훈은 골목 어귀에 서서 숨을 죽였다. 수진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다. 그녀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다. 정말로 그곳에 가고 있었다. 영훈은 한참을 망설였다. 들어가서 수진을 끌고 나올까? 아니면 그냥 돌아갈까?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으로 다가갔다. 문 앞에 선 안내원이 그를 보고 살짝 고개를 갸웃거렸다. 손님이세요? 예약하셨나요? 아, 그냥 친구 만나러 왔어요. 영훈은 대충 둘러대며 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조명과 묵직한 음악이 그를 맞았다. 실내는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와 크리스털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곳곳에서 여성 손님들과 잘 차려입은 남성들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영훈은 어색하게 주변을 둘러보다가 구석 테이블에서 수진을 발견했다. 수진은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 남자는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날렵한 얼굴에 세련된 옷차림을 한 호스트였다. 그는 수진에게 술을 따라주며 뭔가를 속삭였고 수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영훈은 그 모습을 보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저 웃음, 저 편안한 모습은 집에서 자신과 있을 때 결코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테이블 사이를 지나 수진에게 다가갔다. 수진아. 영훈이 이름을 부르자 수진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가 곧 당황한 미소로 바뀌었다. 여기 왜 온 거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걸 내가 묻고 싶네. 영훈은 그녀 옆에 선 채로 차갑게 말했다. 친구들이랑 술 한잔한다더니 여기서 이 남자랑 뭐 하는 거야? 수진 옆에 남자가 슬며시 일어나며 말했다. 저는 지훈이라고 합니다. 손님이랑 그냥 대화 좀 나누던 중이었어요. 오해 없으시길.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능글맞았다. 영훈은 그를 노려봤다. 지훈. 그 종이에 적힌 이름이었다. 오해? 영훈이 수진을 다시 쳐다봤다. 너 이 남자한테 돈 쓰고 쪽지까지 받고 다니면서 나한테는 회사 일 바빠서 늦는다고 거짓말했어. 이게 오해라고?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주변을 의식하듯 목소리를 낮췄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해. 하지만 영훈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 여기서 말해. 너 대체 뭐에 빠진 거야? 저 남자가 그렇게 좋아? 수진의 눈에 짜증과 분노가 섞였다. 그래 좋아. 여기 오면 나도 좀 살아있는 기분이 든다고. 너는 날 이해 못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그 말은 영훈을 얼어붙게 했다. 외로웠다고? 결혼 5년 동안 그는 수진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그녀가 원하는 건 다 해주려 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외로웠다고? 지훈이라는 남자가 끼어들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형님 진정하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곤란해요. 너는 빠져. 영훈이 소리를 지르며 지훈을 밀쳤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힐끔 쳐다봤고 안내원이 다가와 영훈을 말렸다. 수지는 그 틈에 가방을 챙겨 문으로 향했다. 집에서 보자. 그녀는 차갑게 한마디 남기고 나가버렸다. 영훈은 호스트바 밖으로 쫓겨나듯 나왔다. 골목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수진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그 말은 분노를 넘어 죄책감과 혼란을 불러왔다. 정말 자신이 수진을 외롭게 만든 걸까? 아니면 그녀가 변명으로 둘러댄 것일 뿐일까?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불을 붙이려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실패했다. 결혼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이제 부정할 수 없었다. 김영우는 블랙 로지에서 나온 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밤거리를 떠돌며 머리를 식히려 했지만 수진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그 말은 분노와 함께 묘한 죄책감을 불러일으켰다. 자신이 부족했던 걸까? 결혼 생활이 그녀에게 그렇게 공허했나? 하지만 곧 그 생각을 털어냈다. 외로움이 호스트바에 빠지고 낯선 남자에게 돈을 쓰며 자신을 속이는 이유가 될 순 없었다. 영훈은 길가 벤치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 결혼을 더 끌고 갈 수 있을지 한계에 다다랐다는 느낌이 들었다. 집에 들어간 건 새벽 2시가 넘어서였다. 거실은 컴컴했고 수진의 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영훈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잠이 오지 않았다. 수진이 방에서 나와 미안해. 우리 다시 잘해보자라고 말해줄 거라는 터무니없는 기대마저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아침이 되자 수진은 평소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출근 준비를 했다. 영훈이 거실에서 그녀를 쳐다봤지만 그녀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문을 나갔다. 그 무심함이 영훈의 마지막 끈을 끊어버렸다. 며칠간 고민 끝에 영훈은 결심했다. 이혼해야겠다고. 더 이상 수진의 변명과 거짓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근처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이혼 상담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부터 묘한 해방감을 줬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혼 사유가 있으신가요? 합의 이혼인지 재판 이혼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영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아내가 유흥업소에 드나들고 거기서 만난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 같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카드 내역이랑 쪽지가 있습니다. 직접 본 적도 있고요. 변호사는 충분히 재판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답하며 상담 약속을 잡았다. 그날 퇴근 후 영호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좁은 사무실에서 변호사는 이혼 서류 작성법과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영호는 묵묵히 듣다가 물었다. 이혼하면 제가 속이 좀 편해질까요? 변호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건 저도 장담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할 기회는 되겠죠. 그 말이 영훈의 마음에 묵직하게 박혔다. 집에 돌아와 영훈은 이혼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수진을 기다렸다. 밤 11시가 지나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다. 그녀는 술 냄새를 풍기며 피곤한 표정으로 신발을 벗었다. 영훈을 보자 살짝 놀란 듯 했지만 곧 무표정으로 돌아갔다. 수진아, 얘기 좀 하자. 영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뭐 또? 피곤하니까 나중에 해. 수진이 가방을 들고 방으로 가려 하자 영훈이 서류를 내밀었다. 이거 봐. 수진은 서류를 받아들고 읽다가 눈을 치켰다. 이혼? 진짜로? 그녀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응. 더 이상 못 버텨. 너도 나도 자유로워지자. 영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수지는 서류를 테이블에 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뭐야, 갑자기 왜 이래? 그날 일 때문에 이러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라도 할까? 사과 필요 없어. 영훈이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너 그날 말했잖아. 나 때문에 외로웠다고. 근데 그 외로움을 나한테 말하지 않고 호스트바에서 풀었다는 게 문제야. 나한테는 거짓말하고 그 남자한테는 웃으면서 돈 쓰고 다니는 게 나한테는 끝이야. 수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 분노가 스쳤지만 곧 냉소적인 미소로 바뀌었다. 그래, 너 뜻대로 해. 어차피 우리 사이 끝난 거 같네. 나도 너랑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살기 싫어. 그녀는 펜을 집어 서류에 사인을 휙휙 썼다. 그러고는 덧붙였다. 오빠가 뭐 대수냐고. 그냥 재미로 간 거야. 너처럼 날 재미없게 만드는 게 더 문제지. 그 말에 영훈의 가슴이 또 한 번 찔렸다. 하지만 더 이상 반박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서류를 챙기며 말했다. 그래, 너 재미있게 살아. 목소리에 묻은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수진이 방으로 들어간 후 영훈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혼이 결정된 이상 더 이상 같이 살 필요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옷과 물건을 캐리어에 담으며 수진의 물건도 따로 쌓았다. 그러던 중 수진의 재킷 주머니에서 또 다른 명함이 떨어졌다. 블랙 로즈 마이너스 지훈이라는 글자와 함께 하트가 그려져 있었다. 명함 뒷면엔 수진님 다음에 또 봐요라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영훈은 그걸 보고 피식 웃었다. 웃음 속엔 자조와 허탈함이 섞여 있었다. 이런 걸로 행복하다고? 그는 명함을 쓰레기통에 던졌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수진이 정말 저 호스트에게 빠진 걸까? 아니면 그냥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걸까 하는 의문이 남았다. 그날 밤 영훈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집을 나왔다. 당장 호텔에서 며칠 지내며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문을 잠그며 그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돌아봤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담긴 공간이 이제 낯설게 느껴졌다. 문을 닫는 순간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끝이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끝났다. 영훈과 수지는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재산 분할은 거의 없이 각자의 물건만 챙기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이제 법적으로도 끝났습니다.
새 출발하세요라고 말했을 때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결혼 5년의 종말은 해방감과 함께 텅 빈 허전함을 남겼다. 그는 캐리어 하나와 약간의 저축을 챙겨 강남 근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새 집은 단출했지만 수진의 흔적이 없는 공간은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했다. 영호는 이혼 후 며칠간 회사에 휴가를 냈다. 집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 수진과의 첫 만남, 그녀의 밝은 웃음, 함께했던 여행들. 그 기억들은 이제 흐릿한 사진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블랙 로즈에 빠지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을까? 영호는 자신이 놓친 순간들을 떠올리려 했지만 정확한는 나오지 않았다. 어쩌면 수진의 외로움은 결혼 초부터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 그가 너무 일에 치여 그녀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모든 어쩌면은 이제 의미가 없었다. 수진은 떠났고 영훈도 그녀를 붙잡을 이유를 잃었다. 한편 수진의 소식은 간간히 전해졌다. 지인들 사이에서 떠도는 말에 따르면 그녀는 여전히 블랙 로즈에 드나들고 있었다. 이혼 후에도 변한 게 없다는 소문이었다. 어떤 이는 수진이 지훈이라는 호스트랑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그냥 외로움을 채우려는 거 아니냐며 안타까워했다. 영호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묘한 감정을 느꼈다. 수진이 정말 저 화려한 세계에서 행복을 찾았다고 믿는 걸까? 아니면 그저 현실에서 도망치고 있는 걸까?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 않았다. 그건 이제 자신의 몫이 아니었다. 이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영호는 회사 동료들과 퇴근길에 술자리를 가졌다. 오랜만에 간 동네 포차였다. 동료들은 김대리 요즘 표정이 좀 풀린 것 같다며 농담을 던졌다. 영호는 맥주잔을 들며 웃었다. 그러게요. 좀 살 것 같아요. 그 웃음은 억지로 짜낸 게 아니었다.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 동료 중 한 명이 물었다. 이혼하고 어때? 후회돼? 영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후회는 없어요. 힘들었지만 이제라도 내 인생 찾은 기분이니까. 잘했어. 새 출발이 중요하지. 동료가 잔을 부딪히며 위로하듯 말했다. 영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의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강남의 불빛들이 새롭게 시작할 희망처럼 반짝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호는 우연히 수진을 봤다. 아니, 수진인 것 같았다. 강남역 근처 골목에서 한 여자가 블랙 로즈 간판 아래 서 있었다. 검은 드레스에 힐을 신은 모습, 손에 든 클러치가 익숙했다. 그녀는 지훈으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 웃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영호는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봤다. 가슴이 살짝 아팠지만 더 이상 분노는 없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집으로 향했다. 수지는 저 화려한 조명 속에서 자신만의 자유를 찾았다고 믿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영호는 그게 진짜 행복인지 아니면 더 깊은 외로움으로 가는 길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건 더 이상 자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며칠 뒤 영호는 원룸 창가에 작은 화분을 놓았다. 초록 잎이 돋아나는 선인장을 보며 그는 미소 지었다.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았고 주말엔 오랜만에 등산을 계획했다. 수진과의 결혼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그는 이제 혼자서도 괜찮다는 걸, 아니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걸 믿기 시작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진한 상처를 씻어내는 듯 했다. 반면 수지는 블랙 로즈의 화려한 세계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지훈과의 만남은 처음엔 설렘으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도 뭔가 부족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술과 웃음으로 채운 밤들은 끝나고 나면 더 큰 공허함을 남겼다. 그녀는 가끔 영훈을 떠올렸다. 그가 떠난 빈집, 그와 함께했던 평범했던 날들. 하지만 그 생각을 곧 지워버렸다.
난 이게 좋아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또 한 잔을 들이켰다. 그러나 그 잔을 비울수록 그녀의 눈빛은 점점 흐려졌다. 영훈과 수지는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하나는 빛을 향해 다른 하나는 어둠 속으로.